의해서 국가시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한마디로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무법체제로 만들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시간에는요. 그 국회에서 선거제도와 공수처 법안이 과연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걸 떠나서 이번에 발생한 법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아마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 배상훈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이 부분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보임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있습니다. 계속 설명합니다만 워낙 그 단어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임과 보임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법에는 이 자유한국당 주장입니다. 임시회기 중에 위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예, 일단 국회법의 원칙적인 경우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임시회의 기간을 바꾸지 못한다. 근데 임시회의 기간을 바꾸지 못한다는데도 단서가 붙어 있긴 합니다.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바꿀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임시회의 기간을 왜 바꿀 수 없도록 해놨는가? 법을 만들 때 법을 그렇게 만든 취지를 다 붙여놓거든요. 법의 취지. 예, 법의 취지가 임시회의 30일인데 30일 동안에 좀 위원을 계속해서 바꾸게 되면 이 전문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활한 의사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의 기간을 바꾸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에 따라서 본다라는 오신원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미 사개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는 들어가지가 않는 그런 셈입니다. 지금 두 명이 지금 오신환 의원, 오신원 의원, 권은희 의원인데 두 사람 다 마찬가지 상황인 마찬가지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오신환 의원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론을 좀 얘기를. 이제 헌법재판소의 진정할 수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어떤 식으로 어느 쪽 말이 옳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그러한 사보임 신청서 불법적인 그러니까 그쪽 주장은 불법적인 사보임 신청서를 허가해 준 게 이게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행도 정지해 달라고 했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과거에 물론 2003년의 결정이긴 합니다만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법적으로 이제 법인에 가까운 어떤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 가까운 위치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그 대표자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결정을 했다라면 개별 구성원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의견은 전체 의사결정. 전체 의사결정은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 수밖에 없다. 구조 자체가 안 그러면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대표권에게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게 이제 김홍신 의원 건이었죠.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그때 한나라당이었고 본인도 사보임을 이제 원하지 본인의 않는다. 의사에 반해서 했었던 이번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대표의 손을 들어줬죠. 헌법재판소가. 그렇군요. 김홍신 의원이 신청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원내대표 않네. 당의 입장을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고요. 자, 어제 동물국회라는 말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충돌 장면이 이제 여러 군데서 벌어졌는데 우리 또 국회 취재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지켜본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동물국회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제 보니까 정말 난리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인가요? 통과된 뒤에는 한 7, 8년 동안에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물론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좀 있었습니다만 먼저 최입의 의원 이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거는 명백히 감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감금죄를 구성할 때는 어디 공간에 그냥 말하자면 몰아놓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꼼짝 말고 있어라고 해도 감금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금죄는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하물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바깥으로 나올 수 없게끔
문에 바리케이트까지 치면서 여러 사람이 저 상황을 했으면은 뭐 저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감금죄가 되는데 물론 존재했습니다. 뭐 최이배 의원께서는 뭐 웃으시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구성 요건은 다른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법적인 것보다는 왜 저렇게 됐는가에 대한 논란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 자체의 감금죄가 적용되는 것보다야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더 따져보겠죠. 저기 보면은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약간의 몸싸움이 있긴 합니다만 최이배 의원 표정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또 저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그 소파를 옮기니까 아유 허리 다치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분위기가 이렇게 의원들끼리니까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최이배 의원이 어쨌든 구해달라고 신고도 하고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저렇게 저 창문이 한 30도 정도밖에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저 사이로 뭐 브리핑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 저거 더 갔으면은 사실 경찰 소방의 입장에서는 요청하는 대로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꺼내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경찰이나 소방이 이걸 그렇죠. 최이배 의원의 공간이고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당연히 뜯는 건데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거는 왜냐하면 바깥에 있던 다른 당 의원께서 상황이 안 좋다 싶으니까 물러나신 상황인 거죠.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최이배 의원이 공식적으로 뭐 고발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의왕가 국회 7층의 의왕가에서 벌어진 몸싸움, 또 사개특위를 점거하고 있고 또 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었던 상황. 이 부분은 국회 선진화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선진화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걸 텐데요. 국회 선진화법이란 건 없고 국회법의 몇 가지 조항인 그렇죠. 부분에서 네. 165조에 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그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네. 폭력행위를 하거나 출입 우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서 5년 이하의 징역하고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의 벌금이면 굉장히 센 거죠. 네. 실제로는 뭐 이거 양형 기준이라 하더라도 물론 아직까지 지금 적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법 자체가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형량 자체는 높은 거고 들어오고 나서 피선거권도 뺏기는 거죠. 자격정 지원까지 정치인 있는 같은 거죠. 경우에. 예, 네. 5년까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분들보다는 보좌관이나 네. 아니면 관련된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앞에 계시니까 저 법의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부분 좀 다른 부분인 거죠.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기 전입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김선동 의원 민주노동당이었나요? 그때 한미 FTA 반대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체류탄을 터뜨렸는데 이분은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또 정치적으로 나중에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어차피 됩니까? 지금 뭐 어느 쪽이나 폭력을 쓴 거는 여러 면에서 관찰이 되는 부분, 체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걸 다 처벌하자고 하면 수십 명이 넘을 텐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명분상으로 분명히 처벌을 해야죠. 원래 왜냐하면 국회에서 저런 폭력 행위가 없도록 하자는 법 자체를 만들어 놓고 적용을 안 하고 사문화시켜 버리면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그럼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체증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동영상, 체증도 사진. 했고 뭐 고발도 하고요. 체증하는 모습 자체가 뭐 기자들의 카메라에 또 찍히기도 했어. 카메라로 찍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었고 네. 홍영표 원내대표도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 한 8명 정도의 명단까지도 나온 걸로 알려져 있죠. 뭐 네. 의안가 안에서 이제 팩스로 법안을 제출했을 때 팩스밀리 기계 자체를 부수는 모습까지도 지금 카메라에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들이었죠. 네, 현직 이거는. 의원이 네. 그렇게 한 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국회법에서 이렇게 5년 이하로 강하게 했을까? 단순 폭행은 2년 이하고 재물손괴도 그보다 훨씬 낮은데 그런 것들 종합했었을 때 보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회가 이런 야만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렇죠. 명백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합의를 본다든가 해서 좀 가벼울 수는 있겠지만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간다고 한다라면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도 무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슨 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우선으로 만약에 정말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까? 그럴 만한 것도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임 절차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면 그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아까 뭐 토론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초기에 법안 합의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은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